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현대모비스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FTCI 부문에서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입수 마감일은 1월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충남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은아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채용 소식은 충남 청양군 비복면 소재 주식회사 한울입니다. 이 회사는 포장김치 제조업체로 이번에 격리사무원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장부기장, 근태관리, 연말정산 업무이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관련 경력 3년 이상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도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천에서 4천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방문 및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한울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 3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더 좋은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어 준비한 소식은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소재 한국후쿠오쿠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기술 경력자 직원 3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신차 개발 계획, 공정 셋업 관리, 생산 시스템 유지 관리, 툴 설계 제작 관리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전기, 기계공학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4천에서 4,5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한국후쿠오쿠 주식회사에서 생산기술 기술 직원 3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3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은아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인천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진영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진 코스탈입니다. 이 업체는 세단기, 사무용 기기 등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로 이번에 연구소 설계직 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자로 1년 이상의 경력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문서 작성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 채용합니다. 직무 내용은 기계 설계, 도면 작성, NCT 판금, 레이저, NCT 프로그래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의 수준으로 복리후생으로는 중식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인천광역시청 032-460-48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대신 코스칼에서 연구소 설계직 사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으로 경력 1년 이상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남동구 고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메라톤입니다. 이 업체는 화장판 및 강마루 등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사원 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직무 내용은 함층기의 자재 투입 및 함층 공정 생산 보조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3개월 계약직으로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검토되며 근무 형태는 주 5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시급 9,620원의 수준으로 복리 후생으로는 근속 장려금, 명절 학예 휴가비, 자녀 학자금, 생일 선물, 장기 근속자 포상 등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13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인천고용센터 이민영 주무관 032-460-48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메라톤에서 생산직 사원 5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진영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 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벌써 2월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2023년도 정말 빠르게 갈 것 같은데요. 네. 새해 계획은 어떻게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새해는 사실 좀 쉬자라는 네. 게 계획이었는데 이제 3월부터 다시 시작일 테니까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어제까지 공공기관 네. 채용 박람회가 있어서 하루 종일 거기 부스에 있느라 아. 쉬지를 못했네요. 네. 새해에도 또 이제 취준생분들 위해서 열일하고 계신 은희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은희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무지진 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33살 여자 스펙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스펙을 만나볼까요? 현재 나이 스펙은 지방 4년제 일본어 학과고요. 어학 점수는 사설 일본어 능력시험 875점, 정부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중국어 능력시험 5급, 일본어 번역사 자격증, 일본어 말하기 시험, 중국어 말하기 시험, 한자 능력 시험 3급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어학 점수가 굉장히 많네요. 자격증은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요. 경력상으로는 선생님, 보안요원, 면세점 판매원, 무역 사무직 총 9년입니다. 대외활동 공모전으로는 일본 교환학생, 성적 장학금 4회 수령, 교회 유치부 교사 3년, 독서 동호회 운영진 6개월입니다. 많은 걸 하셨는데요. 33살입니다. 33살인데 아직도 여전히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현재 재직 중이긴 하지만 임신과 출산 계획으로 인해 34살과 35살에 재취직이 필요할 듯합니다. 출산 후에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잡다방 사연자분은 이 출산 후에 재취업을 걱정하시는 분인데요. 보시면 이 어학 자격증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여러 일을 해본 것 같아서 일에 대한 호기심이나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 같습니다. 은희쌤이 좀 이 사연자분의 전체적인 스펙 점검과 조언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지 씨도 계속해서 자격 되게 많네요. 막
감동을 받으셨는데 저 역시 네. 진짜 많은 자격 요건들을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직장 경력도 총 9년이라고 맞아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선생님도 해보셨고 보안요원, 판매원, 무역 사무직, 그러니까 영업 세일즈, 그리고 사무 회계 업무, 그리고 뭐 보안, 그리고 코칭까지 모든 직군을 다 경험을 해보셨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좀 일본어랑 중국어도 잘하세요 보니까. 보통 일본어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시기는 하거든요. 뭐 네. JPT, JLPT, 뭐 SJLPT 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중국어를 5급이랑 TSC까지 같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좀 좋으신 분인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들 플러스 뭐 장학금도 받으셨고 교환학생도 받으셨고 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신 정말 열정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예전이랑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약간의 취업 트렌드이긴 한데요. 요즘 나이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신입 나이가. 중고 신입이라던가 경력직을 뽑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뭐 여자 나이는 뭐 29, 남자 나이는 뭐 31, 요런 정도로 마지노선이었었으면 작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합격 나이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남성분들은 34살인데도 들어가신 분들도 봤고 네. 심지어 인턴을 32살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30대 초반까지는 이제 신입으로는 그러니까 나이를 정말 타이트하게 보는 몇 가지의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 무지진님께서는 경력이 한쪽에서 9년인 게 아니라 좀 조각조각 맞아요. 9년이시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직군으로 가야 할지가 조금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직무나 업종을 좀 잘 선택하면 좀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맞아요. 어떤 쪽으로 이직을 하면 좋을까요, 쌤? 우선 근데 지금 이분이 니즈가 되게 명확하세요. 네. 33살이시고 지금 33살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재직 중이신데 이제 임신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임신과 출산 계획으로 인해서 재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걸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무역 사무직으로 왠지 근무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언어도 잘 하시는 걸 봤을 때 네. 이분이 한마디로 좀 널널한 워라밸이 좀 보장되어 있는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기준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사실 뭐 공기업, 공공기관 네. 얼마 전 그저께랑 어제 바로 네. 이제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AT센터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있었는데 3년 만에 이제 엔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동안은 3년 동안 다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기업이 앞으로 채용을 좀 축소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워라밸이나 정년 보장이나 이런 조건이 있는 곳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공기업은 적게 뽑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건들이 좋으셔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일단 가보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학이라던가 경력을 좀 우대받을 수 있는 공기업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쌤 말씀대로 오늘 사연자분이 어학 자격증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다 보니까 어학 쪽을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학을 좀 우대해줄 수 있는 공공기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되게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기업들도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에너지 발전 공기업, 그리고 복제 쪽, 금융 쪽, 그리고 이제 문화 관광 쪽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흔히 많이 그들 생각하시는 뭐 언어를 잘하면 인국공을 가야 되지 않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나 공항공사, 관광공사 물론 그렇긴 한데 그쪽은 또 이제 별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국공이나 이런 쪽은 막 행시 준비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회계사 준비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네. 서류는 누구나 붙을 수 있지만 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학을 그래서 조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 아예 문화 관광 쪽 이쪽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한식진흥원이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뭐 예를 들어 뭐 한식, 그러니까 비빔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불고기, 우리 한식을 실제로 네. 홈페이지에 어떻게 취식을 하는지, 어떤 뭐 영양 성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글을 기재하는 그런 역할들을 실제로 하고요. 다양한 이제 홍보 활동이나 아니면 이벤트나 이런 프로모션들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곳인데 이곳은 아무래도 주체가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일본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게시를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일본어랑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진흥원이나 재단 네. 보면 문화재단 땡땡시 뭐 문화재단 땡땡시 뭐 관광공사 이런 쪽으로 가보면 실제로 어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필기는 NCS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NCS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관련해서 실제로 무역 사무로도 근무를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에 좀 많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화관광 쪽 관련된 공기업들을 일단 먼저 한번 서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 한식진흥원과 같은 이 문화나 관광 쪽 분야의 공공기관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해당 기관 입사를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분이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중국어랑 일본어는 있어요. 네. 근데 영어가 없습니다. 아, 이게 한자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네.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같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일본어 전공하신 분들이 영어랑 이 어순이 완전 반대여가지고 맞아요. 조금 어려워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중국어를 하셨는데 중국어는 실제로 영어랑 어순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하신 분들이 실제로 영어를 금방 좀 배우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취득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언어를 보는 곳은 일본어, 중국어를 당연히 좋아하지만 그만큼 영어도 보기 때문에 토익을 취득하시는 게 좀 어렵다. 네. 그러시면 지금 일본어나 중국어 말하기 시험도 다 취득을 하셨으니 네. 차라리 뭐 토익 스피킹 학원 같은 거나 오픽 학원 등록하셔서 단기간에 좀 높은 점수로 만드시는 거, 그래서 영어를 만드시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사실은 토익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분은 지금 뭐 일본어나 중국어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어는 스피킹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뭐 바리스타 자격증 뭐 이런 부분들이나 뭐 어학 자격증 이렇게만 있어요. 근데 일단 사무직을 하시려면 컴활 자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 이분 컴활 잘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컴퓨터. 그래서 사무직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엑셀이나 이런 거 진짜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다 기본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컴활은 그래도 1급을 취득하시는 게 좋은데 컴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필기랑 실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2달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임신 출산 계획 중이시고 회사가 너무 급박하시다면 어차피 이제 이직하실 거 고려하셔서 그만두시고 토익이랑 컴활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공기업들이 대부분 그 한국사는 기초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사는 1년에 4번 밖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사 1급도 같이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NCS인데요. NCS는 또 언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NCS도 되게 잘하시는 편이에요. 문해력을 조금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스킬이 좀 필요해요. NCS는. 네. 그래서 난이도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중고등학교 정도의 레벨인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초의 레벨 정도인데 이거를 빨리 풀어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막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스킬이 필요한 거라서 일단은 기본서 한 2, 3회독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해커스 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쓰셔서 실제로 적중률도 높고요. 요즘에는 이제 피셋이랑 모듈형으로 이제 둘 다 나눠져 있는데 기본서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NCS를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NCS 기본서를 2, 3회독 정도 하시면서 네. 유형 완벽하게 파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경채라고 해서 민간 경력 채용이라는 피셋 유형 시험들이 있어요. 이게 공무원 시험인데 이게 경력직 채용하는 네.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피셋 유형은 실제로 11개년치가 나와 있어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11년치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네. 모의고사 풀면서 NCS 감각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봉투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NCS 공부법인데 웬만한 뭐 재단이나 진흥원이나 이런 쪽은 요 정도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이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다고 적어주셨거든요. 네. 그럼 이 새로운 자격증을 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자격증 공부는 네. 임신 기간에 따기 딱 좋죠. 그래요? 이게 물론 이게 제 주변에도 이제 네. 임신한 친구들이 많은데 공부 많이 합니다. 실제로 태교로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공부는 아니거든요. 네. 이미 이분은 뭐 중국어나 일본어 말하기 잘하시니까 영어 말하기는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은 아마도 이제 사무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조금 나으시지 않을까 싶고 한국사도 알아야 하는 거니까 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연자분 취업이요. 공공기관 말고 좀 다른 기업도 가능할까요? 사실 충분하죠. 왜냐면 사실 무역 쪽 관련돼서는 무역 사무직. 근데 지금 언어를 이렇게 잘하시고 경력도 이렇게 많으신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나 서비스 쪽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일반 직군은 소통은 사실 필수잖아요. 이런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거면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근데 다만 이분이 원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중소 사무, 뭐 무역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실 이게 워라밸이 딱딱딱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어쩔 네.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래서 아마 동등한 중소기업들은 들어가시기에는 본인이 원하실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정말 사장님 마인드가 좋고 기업 분위기가 좋은 곳은 들어가셔도 너무 편하겠지만 이게 네. 쉽지 않으니까 일단 어디든 들어가기만 해도 안정성이 좀 보장되어 있는 공기업을 그래서 많이들 가고 싶어하는 이유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공기업 NCS 공부까지가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쪽이 공공기관 중에 이제 학교나 병원 쪽이 특히 병원이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관련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의료 관광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어나 중국어를 잘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 행정직이라던가 아니면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도 이제 국제교류처, 국제교학팀 쪽으로 들어가시면 일본어, 중국어 잘하시는 게 특히나 이제 좋은 게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인 교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많이 뽑는데 네. 사실 한동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이 안 뽑았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엔데믹이 되고 이제 거의 완전 좀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자리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중국어, 일본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학처나 이제 병원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나 이 병원 취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쪽에 들어가려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따로 있을까요? 사실 NCS는 네. 보는 곳이 있고 안 보는 곳이 어. 있어요. 그래서 NCS는 뭐 필수는 아닌데 요즘에는 추세가 NCS보다는 그 인적성이나 AI 역량 평가로도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라고 하면 막 적성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 적성 자체는 뭐 공간 지각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만 사실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중에 있는 대기업 인적성 문제집 정도 좀 이렇게 유형 정도 파악하시면서 풀어보는 정도로면 충분하고요. 네. 인성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직원이나 병원은 어학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학점이랑 어학을 되게 많이 영어 보는데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영어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토익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까지 하기 힘드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스. 스피킹 네. 이라도 충분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스피킹,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제 오픽은 그냥 프리토킹을 위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영어에 좀 더 자신 있는 분들 네.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면 되네요. 그쵸. 네. 근데 템플릿을 딱 외워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익 스피킹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들을 봤을 때 학점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성적 장학금을 4회나 수령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요. 분명히 성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성적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학점 그리고 어학 그리고 경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교직원은 학력을 조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느 쪽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주하시는 지역의 대학교를 졸업하셨다면 같은 지역 거주자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만약에 경상도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대구대학교를 만약에 졸업을 네. 했다. 그럼 그 근방에 있는 학교들이 취업이 어느 정도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병원이나 학교까지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사연자분 어학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니까 네. 좀 공기업이나 이 사기업, 중소기업 말고 좀 색다른 방향이 없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강사라는 직업에 되게 만족을 네. 하고 있어서 근데 물론 어학 쪽은 조금 더 치열하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지금 보니까 경력이 굉장히 많으세요. 유치부 교사도 하셨고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말하기 봉사활동 등등등 이런저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이분 말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육아와 출산과 육아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강의하는 것도 주부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큰 학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습 학원 쪽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네. 프리랜서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쪽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본인이 되게
열정적이고 의욕적이신 분들이 보통 강사로서 되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어. 그래서 이쪽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강사도 좀 네.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연자분의 나이가 지금 33살인데 임신과 출산을 하고 나면 한 35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나이는 좀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재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먼저 하신 거라서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재직 중이신 건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재직 중이시면 지금 이직을 하시는 게 사실 좋죠. 아, 지금 이직을 하시고 네. 임신과 출산을 하시는 게 아. 사실 유리하죠. 왜냐면 출산 후에는 그래도 경력 공백이 2년인데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임신과 출산을 해서요 라고 하면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공기업은 상관이 없지만 네. 일반 기업이면 약간 좀 제약이 있지 부담스러울 수 않을까 있어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그 전에 옮기시고 혜택을 다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네. 경력 단절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죠.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시나요? 경력 단절. 근데 이게 참 저도 이제 사람을 뽑아보는 입장에도 네. 돼보고 하니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죠. 이게 불가피한 거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정부나 이제 중기부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도 혜택을 되게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사실 중소기업은 충분히 입사를 하실 수 있고 네.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의 경력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 사적인 것들을 전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경단녀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셔서 공기업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쪽으로 취업하시는 거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 조언 한마디 짧게 해주실까요? 네, 일단 사연자분 이제 앞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에 먼저 빨리 이직을 하시고 나서 네. 마음 편하게 출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준생 고민 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